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요. 우리가 기본적인 건 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정시에서 영어 영향력이 좀 큰 학교들이 있고 정시에서 영어 영향력이 크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일단 이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영향력을 기준으로 일단 1차로 분류를 하세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봤는지, 내가 이 학교는 1등급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2등급까지도 괜찮은 건지, 3등급도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반영비가 뭔지.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국어 잘 본 친구들은 국어 반영비가 높은 대학이요. 수학 잘 본 친구들은 수학 이 반영비가 높은 대학이요. 네, 단순히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변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로 대체해준 학교, 특히 이제 제2외국어 선택한 친구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 380점인 친구, 그 다음에 그 친구 이제 272점, 아까 봤던 이제 사례로 들었던 학생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친구 점수대로 비율대로 한번 나눠봤더니, 이 친구는 국수탐 35, 35, 30, 요게 100분위에서는 표준 점수에는 가장 유리하고, 자, 내가 100분위 조합 중에서는 국수탐 4, 4, 2 요게 제일 유리하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런 것들이 조금 유리하네. 자기는 뭐가 유리하다. 이런 걸 먼저 판단하시라고 이런 표 하나 만드셔가지고, 알겠죠? 여러분이 표준 점수 100분위 둘 중에 뭐가 유리한지도 보시고 각각의 반영비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영어 영향력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호도 그룹별 영어 영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민대 지원하는 학생과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은 서로 경쟁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경쟁 대상인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쟤도 가고 싶어 할 것 같아 하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향력을 나누실 때는 학교별로 다 모아놓고 나누는 걸 일단 한눈으로 보시긴 하되 의미 있는 그룹으로 좀 쪼개셔야 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영어 1등급 비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답니다. 저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가 어려웠으니 영어 선생님들 이제 나와가지고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시 기준으로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돼. 반드시 무조건 이거 1등급 받아야 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이건 맞춰가셔야 돼요. 정시 기준으로는요. 물론 수시에서는 영어 쓰임이 엄청 많죠. 근데 영어 강사 욕심으로 무조건 영어는 1등급 받아야 최상위권 대학 갈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혹시나 어떤 영어 선생님이건 다른 분께서 영어 1등급 받아야 인서울 할 수 있다. 봐라, 영어 비율이 1등급 비율이 5%다. 전년도에 30%였는데 그럼 1등급을 받지 않은 나머지 친구들은 인서울 할 수 없다. 상위권 대학 못 간다.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학교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위한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필요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로, 그리고 비중을 많이 둬야 될 친구와 조금 더도 괜찮을 친구로 나누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더 영어 1등급 어려웠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영어 1등급 비율이 5% 정도, 그러니까 숫자로는 한 27,000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럼 그 인원수를 다 더해보면 사실 의치한 스카이 서성한 모집 인원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등급 친구들이 여기를 많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성립한다고요. 국어, 수학은 우수한데 영어를 2등급 받은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반대로 이것도 가능하죠. 국어석은 좀 못 받는데 영어 1등급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대학은 못 가지만 중경외시, 건동홍 대학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등급 본 친구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 예를 들면 이화여대라거나 아니면 여대가 아닌 대학들 중에서는 한국외대라거나, 영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영어는 1 받았는데 다른 건 좀 못 받았어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상위권 1등급 친구들은 여기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요. 알겠죠? 요런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정을 보시고 과정은 제가 분석해 드리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기억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어의 영향력입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서울권 대학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성신여대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9.17점, 3등급은 18점, 3등급 오지 말란 얘기하고 쭉 해가지고 서울대와 중앙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가장 적어 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외울 것도 아니고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크게 의미 없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표는 이거죠. 대학을 그러니까 제가 줄 세우기 한 건 아니고요. 원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집군에 따라서 학생들이 같이 선호하는 대학.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가나 다군 세 개를 쓰니까 학생들이 함께 선호하는 대학들을 좀 묶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1그룹 대학. 우리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들이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한 방에 나눠지네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서연고,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이 대학들에서는 영어 절대적인 비율을 영향을 미치는 게 여전히 연세대다. 특히 연세대는요, 올해 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10% 하던 걸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능 100%인데 수능 100%로 하면서 이 전체 원래 900점 만점이었는데 이 점수들을 이렇게 1000점 이렇게 넓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간극도 좀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전년도보다 커졌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연세대가 전년도보다 영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 와중에 영어 잘 본 친구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고대와 서울대는 영어 절대 무조건 1등급 안 받아도 2등급 받아도 괜찮더라.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에는 3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 하위권 과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잘 봤다는 전제하에서요. 알겠죠? 특히나 이게 극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영어 1등급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1등급 못 받은 친구들은 무조건 서울대 고대로 많이 갈 거고 1등급 받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친구들은 연대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자, 이렇게 군별로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2그룹 군에서는요. 요렇게 선을 좀 그을게요. 요렇게. 일단 2그룹 군에서는 자, 중앙대와 서강대가 가장 영어 비율이 낮고요. 나머지 대학들 순인데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높다고. 그럼 한국외대 이화여대까지는 알겠는데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성안이라고 부르는 학교들 요 안에서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서울시립대 다 2점대네요. 크게 엄청나진 않네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1점 차이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또 뒤에서 전년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요 한 2그룹 정도 요렇게 쭉 묶여있는 요 대학들 중에서는 중앙대, 서강대는 크게 영어가 엄청난 영향은 아니고 요 밑에 급 성균관부터 이화여대까지는 그래도 영어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 다만 올해는 다시 한번 전년도와는 다르게 1등급 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딴 거 잘 봤으면 이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더라. 자, 그 다음 3그룹 대학들이 요 정도 대학들인데요. 이 3그룹 대학들은 이제 3까지도 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3에서 좀 3은 안 돼 하는 이렇게 밀어내는 학교들이 숙대, 경희대 이런 데는 3은 좀 그러지 않니? 이러는 거고 거꾸로 건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2에서 3으로 넘어가면서 3도 내가 좀 받아줄게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를 기준으로 1그룹 대학에서는 어디, 2그룹 대학에서는 어디. 알겠죠? 자, 4그룹까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서울 중하위권 대학들 여기 쭉 봤더니 국민대와 광운대가 조금 영어 반영 비율이 낮고 여기 서울과기대, 세종대 이런 쪽이 굉장히 높더라. 특히 세종대도 어떤가요? 느껴지죠? 3 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라. 상대적으로 3을 나머지 대학들이 3이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세종대, 아까 봤던 숙대 이런 데는 3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영어 영향력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전년도 사례인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국수탐 여기 A 학생은 그러니까 100분위가 378점, 그 다음 B 학생은요 표준 점수가 379점인데 이 친구는 영어 2등급이고 이 친구는 영어 1등급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단순 점수상으로는 이 B 학생이 좀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B가 다 앞설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영어 반영비가 그래도 서성한 이 그룹 안에서 이 그룹 학교들을 좀 묶어놨으니까요. 이 그룹 안에서 큰 의미가 없었던 서강대나 중앙대는 여전히 B가 앞섰는데 2등급 받았어도 어떤가요? 오호, 성균관대나 한양대에서는 이게 뒤집어져 버렸죠. 1등급 받은 친구가 영어 좀 더 잘 봐가지고요. 알겠죠? 요 정도 차이가 있다더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기억할 건 그러니까 2그룹 정도 되는 대학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도 영어는 분명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요 정도까지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할 건 2그룹 대학 안에서도. 그 다음 하나 더 기억할 건 2까지도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 갈 수 있는데 3을 밀어내는 학교들이 있다더라. 아까 숙대 좀 봤었죠? 세종대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영역별 반영비 영어 기준으로 나눴어요. 영어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럼 영어 기준으로 나누고 나서 자, 나에게 유리한 반영비. 그렇죠. 당연히 국어 잘 봤으면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이런 걸 가셔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보세요. 전년도 기준입니다. A 학생 표점 총합 380, B 학생 표점 총합 379, C 학생 표점 총합 378. 그러면 1, 2, 3위 순이네요. 그럼 입시 이제 종이 배치표나 온라인 배치표를 보면 위쪽 학생들이 분명히 좀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동일한 모집단에 지원했을 때 위쪽 친구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영어도 다 1등급이고요. 그런데 이 대학의 반영비가 국어 25, 수학 40, 영어는 가산점, 탐구는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학교네요. 그런데 이 학생들 점수 분포를 봤더니 C 학생이 수학을 제일 잘 봤네요. 보여집니까? 그럼 이 반영비를 더해서 돌려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단순 표점함은 가장 높았던 친구가 불합격을 했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점함은 2점 떨어졌던 이 친구가 최초합.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그래도 국어 점수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지만 탐구 점수가 위 친구보다는 좀 더 좋았던 이 친구가 추가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섹션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조합. 그러니까 수학 잘 본 친구들은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을 써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별거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A 학생은 좀 안타까운 거죠. 이게 A 학생은 수학이도 이거 조금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 수학 반영비가 낮은 대학으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뭐 본인 고집에 따라 지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게 2019학년도 올해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 공식이 좀 벗어납니다. 잘 보세요.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불불 국어 수능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올해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인지하기 쉽게 딱 두 개로만 쪼개봤습니다.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 국어 1등급 딱 받았습니다. 1등급 딱 컷에 걸렸다고 전제할게요. 1등급 올해 2019학년도 표점이 131점입니다. 그 다음 수학 가형은 이 친구는 3등급 컷을 딱 받아서 118점을 받았어요. 자, B 학생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 학생은 국어를 3등급을 받았습니다. 표점이 116점이네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네요. 가형을 127점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컷에 딱 걸렸을 때 127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둘이 반영비 국어 20, 수학 30인 어느 대학에 지원했다고 전제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방금 봤던 상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수학을 잘 본, 그러니까 B 학생에게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어 표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반영비를 더해도 A 학생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선에서 우리가 국어가 조금 못 본, 국어 3등급 받고, 아니, 수학을 1등급 받았어. 그럼 이 친구가 이겨야죠. 이게 기존의 생태계 질서를 막 이렇게 거슬러버리는 무슨 황소개구리 같아요. 저는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번에 원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이 정시판 돌아가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올해 국어는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역대급 국어 문제다 보니까 표점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나 국어 그래도 뭐 국어 3등급 받았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지. 국어 반영비가 얼마 안 되네. 하고 그냥 대충 넘겨버리지 말고요.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 다시 한번. 국어 성적 낮다고 한 3, 4등급 받았다고 이번에 그 뭐 국어 반영비 높은 대학만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국어 반영비 죄송합니다. 무조건 낮은 대학 쭉 보면서 나 수학은 못 봤어. 근데 수학 반영비가 이렇게 높아. 나 못 쓰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본 것 같은 국어 점수를 들이대서 비교를 한번 데이터를 꼭 돌려 보십시오. 이런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 국어 불불불 마그마 국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다시 보자 국어 점수. 알겠죠? 다시 보자 국어 점수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이제 반영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되니까 제가 따로 안 늘려다가 이건 하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국어가 올해 이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요. 국어를 쉽게 말하면 이제 망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어를 망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망쳤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국어 반영비가 다른 대학이 30, 35, 40 이럴 때 20에서 25 정도 하는 학교들을 그러니까 국어 반영비가 낮은 학교들을 모아봤어요. 그럼 여기는 왜 모았냐? 그러니까 여기로는 평상시보다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양대 에리카의 보험계리 같은 경우는요. 국어 반영비가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20%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알겠죠? 인문계 친구들 중에서는 좀 주의하십시오. 이 대학들 지원하실 때 별 생각 없이 나 국어 별로 못 봤으니까 국어 반영비 낮은 대학 써야지 다 그럴 거란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반대로 자연계에서도 봐야죠. 자연계는 두 개로 쪼갰습니다. 가형을 고정하는 학교와 가나형 교차 지원해주는 학교요. 그러면 가형을 고정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20%인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뭐 그냥 국어 어느 정도 한 3등급 뭐 이런 친구들 지원할 텐데 이 와중에서도 세종대 자연과 아주대 자연은 몇 프로인가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수학은 몇 프로인가요? 15%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몰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안을 하시라고요. 국어가 역대급이다 보니까 진짜 역대 손가락에 꼽힐 만한 그런 점수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겠구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세 과목 전형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올 여름에 세 과목 전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빼고 나머지 과목으로 몰리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가나형 교차 지원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아주 눈에 띄는 게 일단 서경대와 세종대 이제 국방 항공 시스템 이제 국방 시스템 이쪽은 이제 군 협약하는 학과니까 조금 특수학과고 그다음 성신여대 일부과들이 어떤가요? 서경대와 성신여대 일부과가 10%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보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를 맹신할 수 없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들이니까 제가 찝어 드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중간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면 영어 중심으로 나누시고 일반적으로 내게 유리한 반영비를 찾되 국어가 거의 황소개구리급 말도 안 되는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어 성적 어느 정도 나온 친구들은 다시 보자 국어. 알겠죠? 오케이. 자, 일부 영역 반영대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포마 정시 세 과목 전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포마 정시 세 과목 전형. 알겠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또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이건 요 세 과목 전형으로 이제 여기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따로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제2외국어로 대체가 가능한 이제 학교들도 있죠. 지원한 친구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외국어로 대체를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다 알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당연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좀 상위권 친구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왔네요. 국어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자료 한번 짜봤는데 국어 표점 130, 수학 나영 130 해가지고 영어 1등급, 탐구 1, 2 이렇게 해서 100분위 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탐구 한 과목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죠? 그럼 요 친구가 전년도에 베트남어를 시험을 봐서 표점 78점 1등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100분위 98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전환이 되겠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결과를 한번 넣어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거 당연한 얘기네요. 당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연대, 성대, 한양대는 제2외국어를 대체를 해주는 상위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탐구 하나 못 봤는데 제2외국어 잘 본 친구들은 이걸로 대체해서 지원하면 된다. 그래서 원래 대체 전에는 이 정도 점수였는데 대체를 하고 나서 성적이 이 정도 돼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거 보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하고 막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던 친구들은 안 본 친구들이 있죠. 제2외국어 안 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시험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이 대학 지원하실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탐구 점수가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좋아져서 짠하고 나타난다고요. 나는 1, 2 받아서 그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1, 1로 변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1, 2에서 꿀리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1, 1인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이 대학들은 대체가 되다 보니까 탐구 성적이 높아진다고요. 이 고대나 서강대에 비해서. 그래서 탐구 대체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자기 점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 대학 쓸 만큼 탐구 과목 둘 다 아주 잘 나왔는지요.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거. 탐구 어차피 선택해서 볼 친구들은 이미 다 본 거고 이미 점수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 탐구 하나 뭐 베트남 아랍어 대체해야지 끝. 그 친구 이미 선택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설픈 점수로 제2외국어로 대체되는 친구들에게 밀릴 수 있어요. 면밀히 따져보도록. 그러니까 차라리 탐구가 좀 애매하면 이쪽 고대나 서강대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서강대는 탐구 반영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낫지 않나 이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이쪽 밑에 있는 대학들이 제2외국어 탐구 대체 가능한 학교들이니까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됐지요?